나성범, 김선빈, 이의리 부상자들이 돌아오죠. 야, 그럼 우리 이제 24시즌 최강전력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로 달리는 거 아니냐? 응, 아니야. 우리 팀에는 몸뚱이 부상자들만 있는 게 아니야. 실력 부상자들도 많다. 이게 사실 더 씁쓸한 이유인데, 사실 그 실력 부상자들의 나이가 너무 어려. 커리어가 없어. 이제 막 프로 왔어. 그럼 이해라도 한다고. 반대로 이제 내일 모레 은퇴. 해먹을 만큼 해먹었어. 그럼 또 정점에서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놈의 팀은 왜 몸만 아프지 실력도 아픈 애들이 이렇게 많냐? 죄다 금쪽이들이다. 여러분 벌써부터 이우성, 최원준 멱살 잡는 소리 들리는데 걔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해 기아가 가을 야구를 넘어 좀 위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시즌 하반기 정말 이 지랄 같은 실력 부상 탈출이 꼭 필요한 선수들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실력 부상 탑5. 자, 우선 5위부터 봅시다. 김기훈. 19시즌 1차 지명자입니다. 입단 후부터 계속돼 오던 지적들. 고질적인 재구 불안. 지난 시즌 이제 중반에 미국 유학을 다녀오면서 사실 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잡혔어요. 아주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닝당 출루 허용률 WHP가 1.58로 여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필승조를 쓸 수 없을 때 이닝 처리용으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워낙 볼넷이 많아서 그렇지 김기훈은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포심 패스트볼 그리고 수준급 체인지업을 던지는 좌타자 우타자 가릴 것 없이 낼 수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불펜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 전에 지난해 후반기 같은 모습만 보여도 FA로 이적한 장현식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대안 카드로 예상했던 거고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시범 경기 때부터 1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투수가 아니었죠. 도저히 실전에 쓸 수 없는 수준이었다. 올해 이제 4경기 2.1이닝을 소화하면서 정규 시즌에 이제 WHP가 3.43. 이거는 투수가 아니에요. 이건 투수가 아니죠. 지명권도 아깝고요. 올해 연봉 5,500도 아깝다. 차라리 저 돈으로 지역사회 기부를 하면은 기아 타이거즈가 좋은 소리라도 들을 텐데요. 물론 이우성, 최원준의 연봉 규모를 보면 김기훈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요. 자, 좀 더 얘기하면 씁쓸하니까 4위 봅시다. 4위 김태군 덕분에 공백 최소화로 이 부상 실력이 티가 안 나는 한준수. 그러나 주전 포수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서는 날이면 한숨 푹푹 나오죠. 작년에 그 야무진 타격 생산성은 어디다 팔아먹고 타격에서는 그냥 트리플 악셀질 오지게 돌리고 수비 때는 해저 터널 진짜 환장합니다. 전반기 수비 이닝이 지금 307.2이닝이고요. 김태군이 중간에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음에도 지금 수비 이닝이 427.2이닝이거든요. 두 선수 간에 지금 이 수비 이닝 차이가 100이닝이 넘어요. 작년에 집에 지금 김태군이 꽤 많은 수비 이닝을 가져간 것만 보더라도 올해 한준수의 공수 퍼포먼스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볼 수 있죠. 김태군의 지금 올해 패스9이 1할 7푼 1리로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준수의 패스9은 반면에 무려 7할 3푼 1리예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은 한준수는 지금 포수 보면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3위 최원준. 원준이 야구하는 거 보면 참 화딱지가 나요. 근데 이 부상 많은 팀에서 그래도 몸뚱이 건강하게 뛰댕기는 거 그것 때문이라도 참 험한 말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필딩 미스가 몇 차례 있었기는 했지만 강한 어깨로 보사를 잡아내는 결정적인 장면도 좀 몇 차례 연출했고요. 다만 타석에서 기대치는 객관적으로 이제 없습니다. FA 재수를 하든 말든 솔직히 저는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대주자 대수비라도 팀에 기여하는 게 어딘가 싶을 정도로 이제 야수 최원준에 대한 기대감은 그냥 바닥이다. 사실 기아 타이거즈 라인업에 엔트리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원준이만큼 타격이 안 될까 싶은 타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최원준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아주 낮다. 일단 몸뚱이는 건강하다? 근데 그게 다다. 근데 진짜 최원준에 대한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자, 2위는 이우성입니다. 요즘 기아 타이거즈의 공식 욕바지죠. 이우성의 부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어요. 발사각 조정 때문이다. 원래 기량이 없는 선수인데 23
23 시즌에 이제 뽀록이 터졌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역시 작년 햄스트링의 부상 여파가 지금 하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올해도 컨택률은 지금 78.7%로 23 시즌과 비슷한 수준인데 인플레이 타구를 못 만들고 있죠. 발사각 조정이 필요한 선수는 맞아요. 23 시즌에도 그라운드볼 비율이 53%였거든요. 그러나 작년에 50, 올해도 50%. 발사각에 어떤 변화는 없단 말입니다. 원래가 홈런을 막 뻥뻥 때리는 슬러거라기보다는 타구에 힘을 실으면서 내야수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하드익 기반의 선수이고 중장거리 유형의 타자였는데 올해는 먼저 복판에 오는 공에도 타이밍을 못 잡고 파울이 많이 나오면서 투수와의 승부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진, 범타로 물러나는 게 반복되면서 공수에서 지금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상실한 모습이에요. 올해 연봉이 1억 7천 30살을 넘긴 베테랑 선수거든요. 이유성은 팀 상황 그리고 본인의 야구 커리어를 고려했을 때 올해 이런 퍼포먼스는 어떻게 생각해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실망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팬덤 내에서는 지금 거의 아예 금지어 수준으로 미움받고 이유성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다, 대타로 대주자로 나간다. 그러면 벌써 기아 팬들 막 발작 버튼이 눌리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 올해 실력 보상 1위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나왕 불펜 최지민. 시즌 초반 그리고 하나 이글스와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하면서 우리 힘이 가장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때가 언제였어요? 선발 투수가 내려가고 난 그 뒤에 불펜 싸움. 진짜 우리 필승조가 너무 담백해요. 전상현, 조상호, 정혜영 이 셋이 끝이에요. 이준영을 제외하면은 자완 불펜이 지금 아예 엔트리에 없어요. 김대유를 지금 올해 불펜에 계산이 서는 그런 선수냐? 아니죠. 곽도규가 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불펜 운영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 23 시즌에 23살의 최지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좀 보십시오. WHP가 1.20, ERA가 2.1이었어요. 보여준 고점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이 선수는.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는 최지민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완 불펜이 150에 가까운 포심과 130 중후반의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면서 18%의 삼진율. 저 때도 제구가 완벽했냐? 그거는 아니야. 10.7%의 볼넷률을 보였으니까 사실 투수가 볼넷률이 1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제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볼넷률이 17.85%, 올해가 21.5%의 볼넷률이라는 걸 보면은 23 시즌의 최지민은 정말 선녀였죠. 저활약에 힘입어 국제대회도 뽑히고 군면제도 받고요. 작년 연봉이 1억, 올해 연봉이 지금 1억 2천이거든요, 최지민. 근데 밥값을 못한다. 정말 불펜 터져나갈 때마다 지민이만 정상이면, 최지민만 정상이라면 대내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질없죠. 자, 얘들이 다 부활한다. 상상만 해도 배부른데요. 그럼 솔직히 하나 이걸 쓰고 보고 그냥 기아 우승이죠. 지금 여기 5명 다 부활하면 23 시즌에 최지민, 이유성, 24 시즌에 한준수, 최원준, 김기훈이면 공수 프로 배틀크루저 그냥 띄우는 거예요. 굿데이 커맨더. 근데 현실성이 너무 없죠. 냉정하게 여기서 2명만, 많이도 아니고 정말 2명만 사람 노릇 해주면 지금 워낙 하나 이글스와의 정규 시즌 1위 승차가 크기 때문에 장담 못해도 포스트 시즌만 해도 꽤 우리가 유리한 포지션에서 경기들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 그런 2명의 플레이어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우선 한준수입니다. 호수 한준수. 적어도 올 시즌 한정에서 최원준, 이우성보다는 공격면에서 후반기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한준수예요. 5월 OPS가 0.568로 정말 답도 없었는데 6월 들어서 0.774, 소리 없이 부활했거든요. 7월에는 지금 워낙 샘플 자체가 스몰 샘플이기는 해요. 네, 20타석에서 2루타 3개를 포함해갖고 타율이 3할 3푼 3리, 출루율 4할, OPS 0.9를 찍었거든요. 완연한 상승세를 탔죠. 굉장히 좋은 타구, 질 좋은 타구들을 많이 생산해냈고, 수비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김태균은 지금 페이스로 계속 출장시키는 것도 사실 장기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작년 기아가 적어도 포수 마스크, 안방에서 안정화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김태균과 한준수가 거의 5대5 비율로 수비 이닝을 가져갔기 때문에 항상 풀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한준수가 타석에서 보인 날카로움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김태균이 선발 출장한 날도 경기 후반에 대타로, 한준수가 타석에 들어갔다가 수비로 마감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공수 모두 워낙 한준수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죠. 제발 후반기는 작년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를 바라고요. 한준수의 부활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원준이나 이유성 그리고 지금 이 목록에는 없지만 변우혁의 부활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수 중에서는 한준수의 부활이 시급하다면 투수 중에서는 역시 최지민의 부활이 제일 필요하죠. 김기훈, 유승철은 좀 너무 유니콘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양수호, 김정혁, 김세일 이런 신예들까지 트레드 셀렉티스를 보내갖고 단기 속성 가회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마운드 보강을 지금 프런트는 도모하고 있는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 달 남짓의 미국 과외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런 쪽에다 베팅을 하기보다는 적어도 한 시즌이라도 유의미한 시즌을 보냈던 최지민이 뭔가 좀 극적으로 투구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최소한의 로케이션을 가져가는 쪽이 확률이 높지 않겠냐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그 정도로 지금 벌써 2년 전에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제구가 잡힌 최지민은 정말 강력하거든요. 짧은 팔스윙에서 나오는 무릎 높이의 강속구 그리고 그 높이에서 예리하게 떨어지는 슬라이더. 사실 이것만으로도 타자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투수가 최지민이다. 전상현, 조상우에게 집중되는 지금 필승 네트진의 부담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요. 기아의 가장 약한 골이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불펜이거든요. 야수진은 이제 후반기 때는 워낙 지금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고 뎁스가 있고 6월달에 대반경만 보더라도 선발 마운드와 타선의 강력함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게 검증됐어요. 이제는 불펜만 어떻게 한두 명의 조각이 더 모여져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불펜의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좀 기적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기대를 좀 해보거든요. 대부분의 필승개투진의 이닝 수합 페이스가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정말 너무 가파르고 아슬아슬합니다. 후반기 때 최지민이 정말 1인분의 역할만 해준다라면 기아의 대반격이 가능하지 않겠냐. 한준수와 최지민의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 좀 진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였습니다. 안녕.